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생활 속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임신 중에도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절대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해소는커녕 오히려 더 극심해질 수 있어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뱃속에 태아를 품은 산모라면 절대 스트레스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임신 중 스트레스가 산모는 물론 태아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 스트레스가 미치는 악영향,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엄마와 아기는 탯줄을 통해 10달 동안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0달 동안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면서 아이와 행복한 임신 시기를 보내면 좋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일반인들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겪는데 임신을 한 상태라면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시기 때문인데요. 임신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한순간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는 등 감정의 기복을 느끼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듯 임신 중 스트레스는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데요. 오늘은 임산부 스트레스가 주는 영향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 유해물질 차단, 편안한 마음은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진이 뽑은 건강한 자궁 내 환경을 위한 3가지 요소입니다. 임산부의 신체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데요. 즉, 모체 혈액이 태아의 육모 혈관에 있는 태아의 혈액과 접촉해 필수적인 영양소, 산소 등을 전달하는데 이때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호르몬도 함께 유입이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증가한 임산부의 아드레날린은 자궁과 태반 혈관을 수축해 태아에게 가는 혈액을 비롯해 산소와 영양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태아의 신체 조직 중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두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스트레스가 없으면 엄마는 더 많은 산소를 호흡하고 풍부한 산소는 아기의 두뇌를 쑥쑥 자라게 하는 거죠. 임산부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릴 경우 태아의 DNA 함량이 더 적고 기억력이나 면역 기능에서 정상화와 큰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엄마의 스트레스는 아기 성격에 그대로 반영이 돼 신경질이 심하거나 주의가 산만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를 갖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태아 역시 자궁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저체중아로 태어나거나 33주 전에 출산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임신 기간 중에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태교에만 전념하기는 어렵겠죠. 전문가에 의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업무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오히려 출산 전까지 직장을 다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단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물론 직장에서 알아서 배려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본인의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려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된 후에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배가 상당히 부른 후에야 임산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신경계는 임신 2주에서 10주에 주로 생성이 되고 임신 4개월 때 활발하게 신경세포가 분화하게 되는데요. 일하는 여성의 경우 유산의 위험이 높고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에는 업무 강도를 낮춰 태아와 산모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특히 회식 자리나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휴식 시간을 자주 갖고 중간중간 누워서 전신을 이완시키는 게 좋습니다. 출퇴근 시에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편안한 경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직장인 임산부는 흔히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 생활로 인해 태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를 위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회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고 필요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임신 중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스트레스 완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임신 중 스트레스는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임신을 하면 남편의 도움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들을 남편이 맡아서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허리에 무리가 가고 복부에 압박을 가하는 일들, 예를 들어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나 장시간 서서 설거지하는 일은 남편이 담당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온 오프라인의 임산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 행복한 양육을 하며 기쁨을 누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책 등을 통해 육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태교 여행을 떠나는 등 평소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고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임신을 해서 제한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전에는 못했던 일들을 도전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스트레스를 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임산부는 혹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 잘 움직이지 않고 쉬려고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임신 중 체중 조절과 순산을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가벼운 산책은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웃음만 한 것도 없죠. 한바탕 크게 웃고 나면 마음속 스트레스와 분노가 사라지고 긴장이 완화됩니다. 동맥이 이완돼 혈행이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이 됩니다. 또 엔돌핀이 솟아나면서 기분이 한층 밝아지고 임산부에게 잘 나타나는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아파도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에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몸이 아픈데 방치할 수는 없겠죠. 만일 과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심한 입덧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든 경우, 양수가 부족해 난산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먹는 즐거움, 행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 아이에게 좋은 음식 등 식자재, 음식마다 효능이 다양하기에 적절한 음식 섭취로도 건강관리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 등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음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음식들은 달달한 음식과 매운 음식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달거나 자극적인 음식들은 잠시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긴 하지만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더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필요로 하게 되어 비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달달하거나 매운 음식을 섭취하고 싶을 때는 열량이 낮은 음식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과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과는 칼륨, 비타민C, 유기산, 펙틴, 플라모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소금 성분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유기산은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사과의 비타민C는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주고 면역 기능을 높일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섭취하실 때는 사과를 단독으로 드시거나 사과, 청경채, 우유, 레몬 등을 갈아 주스로 섭취해 주셔도 좋습니다. 임신을 하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하루 종일 잠이 쏟아집니다. 임신 전보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되는데요. 임신 중 후기에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체가 저리고 자주 부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에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토마토는 피로 해소와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도 낮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 하루 3개만 섭취하셔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 통째로 먹는 것도 좋고 삶거나 익혀서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토마토를 익혀 먹게 되면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라이코펜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샐러드, 토마토 수프, 토마토 달걀 볶음 등 다양한 레시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등어나 연어 및 참치 등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사람의 기분을 관장하는 두뇌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를 높여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생선들 속에는 DHA, EPA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중 중성 지질과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태아 어린이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임신 중 우울할 때 좋은 음식인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속에는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어 시력, 성장 및 발달, 면역 강화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의 경우 중금속 함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주일 1회 100g 이하로 섭취하고 신선도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과 함께 두부를 섭취하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신 중 스트레스가 주는 영향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태아를 푸는 것은 임산부이지만 태교와 출산까지는 가족 구성원들과 사회의 몫이기도 합니다. 임산부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으면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셨으면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셔서 건강한 출산까지 하실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